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취미로 에어소프트를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냥 순수하게 취미로 하는 사람인데요. 이 VFC에서 나온 글록 G45 모델 19X랑 거의 비슷한데 젠 5로 나오고 그 다음에 19의 슬라이드와 17의 그립 프레임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두 가지 좋은 점을 적절히 섞은 크로스오버 모델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찍는 목적은 제가 뭐 발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품들이 하나씩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부품들을 좀 강화된 모델들로 교체해 나가면서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실 처음 접하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였고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거를 분해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유튜브를 찾아보면 많이 있기는 한데 전체를 다 이제 보여주는 영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유튜브 영상들 보면서 커뮤니티에 질문도 많이 올리고 근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완제품으로 있는 상태에서 아예 전체를 마지막 부품 하나까지 다 분해를 한 다음에 이제 각 부품들의 하는 역할들과 그런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나타나는 고장 증상이 있을 때 각 부품들을 어떻게 해서 뭐 개선시킬 수 있을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분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카우카우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스테인리스 스틸 해머셋을 이렇게 샀어요. 보면은 이미 사실 이 안에 해머셋이 스틸 제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뉴에이지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그거는 그냥 스틸이고 까만색 도색이 돼 있고 이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스틸이어서 이제 전체가 은색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른 점은 이제 뉴에이지에서 나온 거는 3피스예요. 그러니까 해머 락커, 해머, 시어 요렇게 세 피스가 있는데 요거는 해머 로터 뭐 또는 해머 롤러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작은 부품까지 들어가 있어요. 요 작은 부품은 순정에서도 그 스틸 재질로 된 걸 쓰고 있는데 뭐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과 동시에 고장이 나서 왔던 트리거가 있어요. 요거는 Fowler Industry라고 F1처럼 보이는데 뭐 사실 FI겠죠. 아마 지금 초점이 잘 안 잡힐 거예요. 제가 조리개를 많이 열어놔서 여기다가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제조사 측 그러니까 판매처에다가 문의를 해서 사실은 환불을 받았는데 재고가 없어서 이제 교품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핀을 이제 록타이트로 한번 고정을 해봐라 해서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된 거는 같아요. 그리고 뭐 트리거 바도 문제 없이 움직이고 있고 이것도 한번 오늘 교체해 보겠습니다. 일단 슬라이드는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틸 슬라이드예요. 옵션으로 나온 거죠. 스틸 슬라이드고 모스 위에 아래만 올릴 수 있도록 제작돼서 나왔는데 아마 이 스틸 슬라이드의 제조사는 유샷이라는 브랜드로 알고 있고요. 마피오소랑 같은 브랜드라고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스틸 슬라이드가 있고, 네. 뭐 부품을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슬라이드가 그냥 두 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 RST 리얼 스틸 스택인가 하는 그 회사에서 위에 DLC 코팅하는 작업을 그 회사에서 한 걸로 알고는 있어요. 이거는 뭐 왜냐면 RST에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지는 않는 걸로 알거든요. 네. 어쨌든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아래 한 말 위에 플레이트 할 때 다시 분해를 해보고 일단은 요 순정 슬라이드에 요거는 제가 그냥 세라코트 도색만 해놓은 건데 노란색으로 네, 요거를 분해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착돼 있는 오라이트 네, 요거는 분리해서 한쪽으로 치워 놓겠습니다. 그리고 탄창을 뺄게요. 탄창을 빼고 보시면은 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슬라이드를 분해할 때 이렇게 뒤로 한번 제껴요. 이게 제끼는 이유는 제가 푼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슬라이드 스톱이 있어요. 네.
튀어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 원래 마루이에 맞는 요 부품을 구해서 요것도 실제로 순정 부품도 스틸인데 마루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디멘션이 조금 더 넓어요. 그러니까 그립이 구조가 이거는 실총이랑 비슷한 그 그립 사이즈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마루이는 요 그립이 조금 더 두꺼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당연히 프레임 부분이 두꺼워지니까 요거를 우리가 슬라이드 스톱을 손으로 잡을 수 있으려면 조금 더 길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마루이용으로 이제 교체를 했는데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끌어당기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슬라이드 스탑을 당긴 상태로 앞으로 밀어주면 슬라이드가 이렇게 빠져요. 우리가 요 슬라이드를 후퇴하면서 미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해머가 서 있잖아요. 해머가 서 있으면 이 해머는 뒤로 제껴지기만 하고 앞으로는 넘어가지를 않게 돼 있어요, 구조상. 그러면은 당연히 슬라이드 뒤쪽 부분과 간섭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슬라이드를 분해할 때는 해머가 코킹된 상태로 예, 해주기 위해서 지금 뭐 구리스랑 기름 같은 것들이 좀 묻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조립하면서 다시 닦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됐는데 위촉몸 그러니까 슬라이드죠. 슬라이드 부분부터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슬라이드 분해하실 때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고 맨 처음 맞닥뜨릴 난관이 지금 저는 이제 옵션 부품을 쓰고 있어서 이게 되는데 이거는 스틸 슬라이드가 지금 순정을 쓰고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스프링을 먼저 제거해야 되거든요. 스프링 가이드를. 근데 보시면은 뒤에 챔버가 따라 나오고 얘가 분리가 안 돼요. 이 아래쪽을 보시면 홈이 나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다른 작은 카메라로 한번 잡아 볼게요. 너무 개판. 네, 이렇게 보시면 작은 홈이 있어요. 홈이 있고 아래쪽 챔버 앞쪽을 보면 여기도 홈이 작게 있거든요. 이걸 좀 돌려서 이쪽이 이제 끝까지 돌아간 거고 이쪽으로는 더 이상 안 돌아가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다 돌려주시면 저 홈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보이시죠? 홈이 맞은 거. 저 홈이 맞으면 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슬라이드 범퍼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렇게 분리되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제가 다시 노란색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분리를 해볼게요. 돌렸다 치고 자 이렇게 해서 스프링 가이드를 먼저 분리를 할게요. 요 스프링도 사실은 저는 두 개 다 옵션품을 가지고 있고 지금 순정을 갖고 있지가 않은데 요 순정 같은 경우는 분리가 돼요. 요 아래쪽 걸 떼시면 사실 뭐 청소할 때 말고는 딱히 뺄 이유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요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프링 가이드 로드, 스프링 가이드 막대죠. 요거를 제거를 한 다음에는 이렇게 아웃 배럴이랑 지금 이거 스프링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안 돌아가고 있죠. 어디 빠진 거거든요. 이거는 잠시 후에 제가 열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호법 체인버가 보이고 호법 체인버 앞에는 이제 이너 배럴이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겉을 감싸고 있는 이 까만 부분은 아웃 배럴. 요거는 이제 그 순정 아웃 배럴이에요. 요 보시면 원래는 힘을 좀 줘서 살짝 돌려가지고 빼면 빠지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거 힘 많이 주는 게 좀 짜증나서 그냥 이제 고무망치로 때려서 빼는데 요게 이제 그냥 뒤로 빠지지 않게 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요 총을 발사를 하면 이 틸팅이라 그러죠. 이렇게 약간 들려요. 그때 들릴 때 요 챔버 이너 배럴이 아웃 배럴에서 분리되어 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보시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고무 망치로 그냥 한번
툭 쳐주면 빠집니다. 네, 뭐 여기 뭐 망가지고 그럴 만한 부품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네, 과감하게 빼셔도 될 것 같아요. 두 쪽으로 빼고 네. 이렇게 해서 아웃 배럴이랑 이너 배럴 후폭 챔버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뒤를 뺄 건데 뒤에가 사실은 지금 보시면 저는 여기가 그 옵션으로 된 가늠자를 뒤에 리어 사이트가 옵션품이어서 안에 들어있던 육각 나사의 모양으로 돼 있는데 원래 순정 같은 경우는 십자로 돼 있어요. 이제 맞는 도구를 체결하셔서 구멍이 좀 크네. 1.5mm일 것 같아요. 1.5mm. 네, 맞습니다. 풀어서 이제 우리 작업할 때 그 하나 지켜주시면 좋을 게 뭐 사실 꼭 뭐 필수라는 건 아니지만 지켜주시면 좋을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요런 작은 부품들 잃어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답답한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 안에 보시면 이게 자석이에요. 지금 달라붙고 있죠. 네, 요 자석. 핸드폰 같은 데 근처에 안 가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 데다가 붙여놔요. 이렇게 해서 딱 떨어뜨리면 요런 나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철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서 붙죠. 네, 이렇게 돼 있으면 뒤에 있는 엔드캡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제거해 주시면은 요제 여기가 우리가 로딩 노즐 하우징 노즐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요게 앞으로 전진이 안 돼서 뒤에 스프링이 빠졌을 거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실제로 스프링이 자리에서 이탈돼 있어요. 스프링이 이탈돼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어차피 이제 지금 제거할 거니까 다시 꽂지 않고 나중에 다시 조립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노란색이어서 안에 이제 뜨거운 게 많은데 우리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 이거 조립할 때 이게 사실은 익스트랙터라고 그 실제 총에서는 탄피를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젝터라고도 하고요 익스트랙터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제로 여기서는 하는 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외관만 담당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가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뚜껑을 한번 열었으니까 그냥 물티슈로 한 번만 닦아줄게요.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쓰는 오일들, 뭐 그리스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한 모 유튜브에서 보고 그냥 이거 써요. 이거 쓰고 쇠로 돼 있는 부분에는 발리스톨 씁니다. 네, 저거는 약간 윤활유로 쓰기에는 점도가 좀 부족하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뒤에서 가늠자가 분리됐어요. 요 가늠자는 우리가 아까 전에 노즐 하우징 분리할 때 요 핀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요 나사가. 네, 요 나사가 해서 요 나사 뺐을 때부터는 요 뒷부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이제 가늠자도 한번 빼볼게요. 가늠자는 조금 작은 십자. 윗집에서 뭔가 공사를 하나 보네요. 조금 작은 십자 드라이버. 요 가늠자에 있는 나사도 엄청 작아서 초점도 잘 안 잡히죠. 네, 가운데가 초점인데 이것도 역시 여기 붙여놓겠습니다. 요 리어 사이트 같은 경우도 그 TTI 타란 택티컬 이노베이티브 타란 택티컬 이노베이션 뭐 어쨌든 그 회사에서 나온 그 스타일을 뭐 카피한 거겠죠. 스틸 이것도 스틸 재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가서 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시면 밑에가 완전 난리가 나 있는데 제가 스틸 슬라이드는 요 구멍이 아무래도 여기 뚫려 있는 가늠자용 구멍이 조금 가늠쇠용 구멍이 조금 더 타이트했나 봐요. 거기 맞춰보려고 이제 로터리 툴 가지고 좀 긁어보려다가 완전히 제대로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도 잃어버리지 않게 작은 제품들은 다 이쪽에 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노즐, 로딩 노즐
로딩 노즐과 로딩 노즐에 붙어 있는 요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제가 옵션 부품을 해서 130% 그러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당기는 로딩 노즐을 이제 하우징으로 다시 빠르게 더 강하게 잡아당길 수 있게 했는데 요거는 제가 보시면 나사가 하나 박혀 있는데 사실 부품을 사시면 요 나사가 같이 붙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순정 부품 같은 경우는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할 일이 잘 없긴 한데 오늘 분리하기로 했으니까 나사로 좀 더 작은 사이즈 나사 풀러서 얘네도 잃어버리지 않게 역시 네, 보관하겠습니다. 여기 자석을 몇 개를 더 갖다 놨는데요.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요 피스톤 여기 피스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끝에도 스크루가 하나 있는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사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지를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뭐 분리해 볼게요. 분리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어, 분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나사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빠지는데 뭐 안에 뭐 없어요. 예. 이거 무슨 기능이 있는 이거를 잡아주기 위한 제 생각에 피스톤 헤드를 잡아주기 위한 머리가 아닐까 싶은데 네, 제가 볼 때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 헤드를 잡아주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두겠습니다. 네. 손이 개판이 나기 시작했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호법 챔버가 있는데요. 호법 챔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호법 챔버를 많이 바꿔주세요. 이 기종 같은 경우는 그 순정에 있는 챔버와 그 다음에 밑에 프레임에 있는 배럴 베이스와의 유격 때문에 집탄에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것도 이제 본인이 직접 호법 고무 같은 경우 계절에 따라서 또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교체를 해주시기 위해서는 열어주셔야 되니까 이것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뭐 분해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울 게 없죠. 그냥 있는 나사 다 풀어버리면 되니까 또 잃어버리지 않게 구석에 두고 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옵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순정 같은 경우는 요 호법을 바깥에서 육각 렌치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순정 호법 고무 자체가 집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재밌는 게 여기에 있는 옵션 이제 배럴은 다 바뀌어 있는 이너 배럴 같은 경우는 전부 뭐 정밀 그걸 바꿔 있는 상태고 지금 스틸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순정 호법 고무와 호법 챔버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집탄이 지금 더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탄을 그 결정짓는 요소들이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복합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거 안에 있는 이제 다이얼까지 분해를 해봤어요. 다이얼 안에도 오링이 하나 들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링이 까만색 보이죠? 여기 오링인데 고 보시면 요게 이제 호법 레버예요. 요게 호법 고무를 감싸고 있다가 우리가 아까 전에 있던 다이얼, 호법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아래로 이거 전체를 당겨주면서 여기 위에 있는 돌기가 여기 있는 호법 고무를 눌러줘요. 위에서. 호법 고무가 얼마나 눌리느냐에 따라서 호법 양이 조절되고 탄의 탄도가 이제 바뀌는 걸 결정을 하겠죠. 이것도 한번 분리해 볼게요.
이너배럴에서 한번 닦긴 닦아야겠다. 이렇게 이너배럴 분리했고, 보시면은 이렇게 은색 금속 링이 고무를 감싸고 있어요. 이것도 풀어볼게요. 이건 뭐 당연히 이제 고무를 잘 고정하기 위한 그런 링이고, 근데 보시면은 지금 좀 고무 안의 상태가 더러워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름이 묻고 하면 집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알콜로 살짝 닦아볼게요. 그 닦을 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속은 물이 닿으면 안 좋잖아요. 그 물이 닿으면 물 속에 있는 산소가 이제 산화를 시키니까. 고무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제 보통은 내부식성이나 내오염성, 내화학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뭐 비활성 금속에 비해서 좋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는 재질 중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그래서 네. 탈지할 때 이제 보통 그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세톤에 담그는 걸로 아는데, 아세톤들이 이제 그런 합성 수지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 봐요. 그래서 저는 탈지를 뭐 도색을 제가 직접 하고 이럴 일이 없어서 그냥 알코올로 쓰는데, 일단 이 우리가 그 쓰는 에탄올에도 수분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건 이제 소독용 에탄올로 집에 갖고 있는 건데 60도 정도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의 보통 믿음과 달리 100% 알코올도 소독이 잘 안 되고 60도보다 낮은 알코올도 소독이 잘 안 된다고 해요. 뭐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검색해봐서 이유는 아는데, 어쨌든 너무 TMI니까 저는 사실 약간 TMI 충이긴 하지만 뭐 나중에 다시 닦아보도록 하죠. 항상 길이가 길어지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상부 슬라이드를 완벽하게 분해를 해냈어요. 마지막 거 하나까지. 그럼 하면 이제 다른 거를 다 하고 하면은 위에 책상이 많이 지저분해지고 우리 트레이에다가 부품들 놓는 것도 더 힘들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윗부분을 먼저 한번 네, 조립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뭐 조립은 분해의 역순, 분해는 조립의 역순. 어떻게 할까요? 뭐 보면서 파트가 하나하나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호법 챔버. 호법 챔버를 보시면 아까 전에 있던 다이얼이 이렇게 있고요. 이너 배럴을 먼저 잡고 고무를 이제 맞춰주는데, 보시면 이 이너 배럴의 위에가 뚫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은 막혀 있고 위쪽은 뚫려 있죠. 그리고 호법 고무도 이 안쪽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노바사의 0.6.03 6.03짜리, 그러니까 우리 비비탄이 6mm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5.95잖아요. 그러니까 6.03 엄청 어쨌든 별로 차이 안 나는 거의 네 그런 거죠. 뭐 6.01짜리도 있고 이렇게 한데 뭐 요거는 이제 저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 업체에서 그냥 해주셔서 6.03짜리로 한 거고, 보시면 호박 고무에 요거는 이제 메이플리프사에서 나온 디셉티콘 60도짜리, 예, 파란색이 아마 70도고 노란색이 60도일 거예요. 이거 보면 이렇게 돌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호법 챔버 보면 요 돌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호법을 보시면 요 구멍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저 구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홈이 파져 있는데 고기가 이제 눌리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비비탄에 접촉해서 그 호법을 걸어주는 부분인데, 요 호법을 걸어주는 부분 안쪽으로 보면 약간 화살표처럼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보일 거거든요. 그게 이너 배럴에 뚫려 있는 쪽으로 위로 오게 하시면 돼요. 넣기 전에 먼저 아까 금속리 체결했던 거, 이거 그냥 고무가 뭐 쉽게 찢어지진 않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접으셔서 네,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어려울 게 별로 없죠. 이렇게 해서 자, 홈 파져 있는 네모난 부분, 실제로 호복 고무 작동하는 부분이 뚫려 있는 쪽으로 오게끔
당연히 이제 가운데를 맞춰 주셔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어, 정확하게 위에서 굴려줘야지 좌우가 변하지 않고 상하만 변하면서 탄도를 유지를 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호법을 걸어주면 약간 야구공 던질 때처럼 네, 그런 커브볼이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카메라로는 이걸 잡아드릴 방법이 없어요. 안쪽에서 보시면 아까 이제 홈 파여 있던 부분에 제가 화살표처럼 뾰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뾰족한 부분이 뚫려 있던 부분을 이렇게 있으면 그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끔 최대한 적어도 내 눈으로 볼 때는 가운데로 오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잘못되기는 힘든 이유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호법 고무에서 튀어나온 돌기가 요 호법의 구멍, 예, 여기 보이시죠? 이 구멍. 길다란 직사각형 구멍으로 들어갈 건데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방향을 틀리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거 미리 넣어주고 다이얼도 넣어줄게요. 반대쪽이다. 이 다이얼은 한쪽 방향으로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네. 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헷갈리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잘못 넣고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요 호법 챔버에 초점이 너무 안 맞는다, 그쵸? 조리개를 좀 더 열어야겠다. 보시면 모양이 딱 있어요. 요 홈이 큰 쪽이 있고 까만색이어서 잘 안 보이죠. 큰 쪽이 있고 작은 쪽인데 작은 쪽이 이제 레버로 들어갈 거예요. 보면은 요 챔버에 위에 보면은 파여 있는 홈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럴을 잡고 당연히 요 큰 부분이 우리가 아까 전에 호법 고무로 눌러줄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사각형 홈 파져 있던 부분 뚫려 있는 방향이겠죠 여기가 여기에 이렇게 이쁘게 눌러주도록 이런 식으로 꽂으시면 돼요. 이런 T자 모양인데 T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배럴의 뒤쪽 방향으로 가게끔 되겠죠. 그렇게 해서 호법 챔버에 체결을 해주시는데 이제 다이얼 안쪽을 보면 빈 공간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작은 돌기가 들어가게끔 해주시고 저도 뭐 이게 굉장히 그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숙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제가 이거를 고생을 엄청 많이 해서 저처럼 이제 뭐 저보다도 당연히 모르는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홈으로 그 노란색 고무가 보여야 돼요. 홈에 딱 맞아서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아까 전에 빼놨던 나사를 체결해 주시면 호법 챔버가 그리고 이제 이 나사를 조일 때 전체적으로 너무 강하게 하면은 나사 그 헤드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나사가 분리된 상태에서 망가지면 사실 규격이 맞는 나사를 사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꽂힌 상태에서 저 나사 머리가 망가지고
여러분들이 저걸 풀어내는 도구가 없으면 이제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호법 챔버가 이너 배럴과 결합이 됐어요. 호법 챔버가 이너 배럴과 결합이 됐고, 요거를 이제 아웃 배럴에 결합을 하는 거예요. 요건 넣을 때도 요건 요 지금 옵션 부품은 제가 그 전에 마모도가 좀 있는 상태에서 했는데, 넣을 때는 이제 별 문제가 없어요. 나올 때가 조금 문제고, 넣을 때는 원래는 요렇게 끝까지 한 상태에서 약간 돌리면서 하면은 이렇게 쉽게 풀려야 되는데, 쉽게는 아니더라도 풀리긴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귀찮아서 고무망치로 살짝 때려서,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노즐 하우징에 피스톤 하는데, 우리 아까 전에 스크류 하나 빼놓은 거 있었죠? 스크류가 없으면 피스톤을 고정을 못 할 것 같아서, 이게 아까 전에 약간 삐딱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좀 넣으니까 들어가네요. 삐딱한 느낌이었는데 들어가고, 보시면 이제 피스톤 헤드도 방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완전히 이쁜 모양이 아니라 한쪽이 이렇게 각이 돼 있는데, 요 금속 부분 하우징도 보면 요쪽에 이렇게 깎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모양 맞게 꽂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게 이제 고무 뭐 실리콘 합성 수지 요런 것들이 그 압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마르거나 하면은 당연히 이제 밀폐가 잘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찢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 실리콘 오일을 좀 발라서 촉촉하게 만들어주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맞는 건지. 이 부분은 이제 각자 판단에 맡길게요. 이건 뭐 더 아시는 분들이 이제 댓글에 분명히 남겨주실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 실리콘 오일을 한 다음에 한번 닦아줘요. 그냥 완전히 마른 걸로 닦아주는 건 아니고, 약간 뭔가가 남아있을 정도로. 그 명망 있는 유튜브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 이거를 공통적으로 써도 된다 그래서 저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이 안쪽에 이제 구동부에는 구리스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당연히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왜냐면 가스가 분출되면서 앞으로 쏠 거고, 그 안에 있던 기름들이 그러면 이제 배럴에도 들어가고 다른 부분에도 들어가겠죠. 기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에. 어, 이제 요거는 그냥 사실 TMI인데, 요 노즐 안쪽도 뭐 이제 보여드릴 방법은 없어요. 요 안쪽에 보면 그 체크 밸브가 있어요. 이게 체크 밸브가 정확한 명칭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아랫부분으로 이 부분에 탄창 가스 루트가 닿아요. 탄창에서 어느 부분이냐면 탄창의 요 부분이에요. 탄창에도 보면은 요 부분에서 가스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보시면 요게 밀폐돼서 요런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요런 모양으로. 요런 모양으로. 그러면은 여기 밑에서 올라온 가스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앞쪽에 이제 로딩 노즐 앞쪽에 비비탄이 있을 테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가스가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겠죠? 앞으로. 그 가스가 이동을 하면서 비비탄을 밀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게 만약에 여기서 밀어주는 데다가 전부 써버리면 이 슬라이드를 후퇴시키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아까 전에 있는 밸브가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밸브가 스프링으로 뒤로 밀려 있어요. 그쵸? 근데 뒤에서 빠른 속도로 가스들이 밀고 오기 시작하면 스프링과의 사이로 가스들이 나가지만, 스프링 뒤에 있는 요 부품으로도 가스들이 때리겠죠? 그러면은 스프링이 버틸 수 있는 압력보다 더 빠르게 가스가 밀면 스프링이 눌려서 이 밸브를 잠그게 돼요. 그럼 더 이상 가스들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밀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갔던 가스들이 여기서부터 피스톤 부분 뒤로 힘을 작용하기 시작하겠죠. 이제 그 힘으로 블로우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로딩 노즐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발사하고도 한 이 정도 공간이 있을 동안 이게 떨어지지 않다가, 이제 뒤로 후퇴할 때 여기 이제 걸려있는 스프링이 얘를 뒤로 다시 잡아주는 거죠. 요거는 스프링을 제가 연결을 안 했네요. 스프링을 한번 다시. 요거 작업하실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스프링 같은 거 요렇게 작은 나사 이거 끝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영상에 나오지도 않죠. 이런 거 날아가면 겁내 깝깝해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환경을 깨끗이 해놓으시고 날아가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방법은 요 노즐 하우징 요쪽 방향에 보시면 작은 구멍이 있어요. 방향 잘 보세요. 여기 로딩 이쪽이 노즐이고 밑에 보면 로딩 노즐 요거는 비비탄 올려주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이 나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의 우리가 뭐 시계 제작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실제로 쓰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나사에 속해서 또 요거를 우리가 보면 스프링이 한 두 겹 정도 돼 있거든요. 아, 요거 이제 참고하실 거. 스프링이 두 겹 정도 돼 있는데 요게 아랫부분으로 가시게 하면 돼요. 아래로. 스프링이 요렇게 있다가 초점 때문에 참 그렇네. 그리고 이제 이게 쪼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양옆으로 안 움직이는데 기왕이면은 직선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하면 좋으니까 요 스프링을 살짝 잡고 이렇게 해서 좀 조였을 때 너무 쪼이면 당연히 이제 스프링이 얇은 그 와이어로 돼 있으니까 나사로 눌러서 짓눌리게 되면 뭐 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뭐 얇아지고 계속해서 힘을 받으면 끊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도 요것도 이제 저는 끊어 먹어 봤어요. 반대로 꽂았죠. 네, 이 방향으로 되는 게 맞습니다. 잡고 어쨌든 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두 손가락으로 돌려서 이거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내 두 손가락으로 돌려서 더 이상 여기서부터는 힘이 좀 많이 들어가네 하는 그때까지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돌리지 말라고. 요거를 요 보시면은 여기에 돌기가 하나 있어요. 로딩 노즐, 로딩 하우징에 요 부분에다 걸어줄 거예요. 걸어주는데 이때도 역시 스프링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달려 있잖아요. 요게 아래로 가게끔 해야지 더 잘 걸리겠죠, 당연히. 그 방향으로 걸어주겠습니다. 요거는 스프링이 이게 순정은 이렇게 빡세지 않은데 요거는 스프링을 제가 강한 걸로 바꾸는 바람에 엄청 빡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핀으로 잡고 스프링의 두 칸 중에 위쪽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살짝 걸쳐서 딱 이게 잘 될 때는 참 원투에 되고 안 될 때는 더럽게 말 안 들어서 이제 요것도 실패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 쇠 구조를 우리가 약하게 만들어서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죠. 아마 그렇게 해서 끊어먹은 것 같아요, 사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오우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엄청 세요. 어쨌든 이렇게 뭐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또 아까 전에 빼놨던 가늠자 한번 다시 장착해 볼게요. 가늠자 아니라 가늠쇠. 앞쪽은 가늠쇠고 뒤에 있는 게 가늠자예요.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이제 글록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은 순정도 그렇고 뾰족한 부분 이렇게 이게 사다리꼴인데 비대칭 사다리꼴이에요. 한쪽은 90도로 돼 있고 한쪽은 각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직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우리가 보는 눈 쪽으로 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총의 뒤쪽을 향하는 거여서 이렇게 이거는 뭐 이거는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나사로 조이는 부분만. 이게 전부 익숙하지 않은 것들 하는 거라서 좀 어설픈 거 이해해 주시기. 네. 어설픈 점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사실 이 위쪽 슬라이드는 그나마 좀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인데도 제가 지금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죠. 좋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하게 조이거나 하지 말고. 근데 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장 힘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너무 약하게 하면은 또 나중에 이제 그 충격 때문에 흔들리고, 그래서 약간 나사 고정제 같은 거를 약한 강도로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노즐 하우징 결합하기 전에 얘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지 아까 그 우리 긴 나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늠자를 넣는데, 가늠자도 요거는 그 순정 같은 경우는 흰 점이 적힌 부분이 우리 눈으로 보는 부분이어서 뭐 이제 반대로 하거나 하실 일이 없는데, 또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을 확인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까먹는 거, 조립할 때 우리 아까 전에 그 용도는 없는 이 익스트랙터라는 요 부품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깊이 파져 있는 홈 있죠? 여기에 맞게 넣으셔야 돼요. 이거를 안 넣고서 노즐 하우징 해서 나사 다 체결하고 나중에 딱 봤을 때 없으면 개빡. 예, 다시 다 풀러야 되니까 화가 납니다. 잠시. 이렇게 해서 노즐 하우징을 방향대로 넣어 주시고, 제가 요 지금 보시면은 이 레일 쪽을 좀 갈았어요. 해머 하우징을 그 교체하면서 이제 간섭이 생긴다고 해서 갈았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갈아내면은 나중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요. 이것도 이제 해머 하우징 얘기할 때 뭐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저처럼 막 이렇게 다 때려 바꾸고 막 부숴버리고 이러지 않으면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자, 이것도 아까 전에 또 육각으로 변경해서, 역시 너무 강하지 않게 손으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그 다음 부분은 뭐 굉장히 간단한 편이에요. 이제 아웃배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슬라이드 범퍼인데 이것도 가끔 까먹으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 이제 안 넣으면은 나중에 요 스프링이 저 앞에 있는 구멍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나중에 분해할 때 좀 약간 애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방향이 있는데 그 256기가짜리 메모리 카드를 전부 써버렸어요. 어쨌든 슬라이드 범퍼 홈이 있어요. 뭐 이것도 사실은 방향을 잘못 넣기 힘든 부품이어서 튀어나온 부분이 앞쪽으로 가게 하시고,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순정 같은 경우는 홈을 맞춰서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옵션 챔버를 바꿨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쪽 몸을 완전히 분해하고 다시 결합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한번 제대로 됐는지.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하다가 살살하니까 걸렸는데, 이거 지금 보시면 슬라이드가 걸렸잖아요. 해머가 뒤로 제껴지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방아쇠 당겨도 그 하프 코킹 돼 있는 상태처럼 나가잖아요. 방아쇠가, 그래서 요게 안 됐다는 뜻인데, 네, 빨리 지금 한 건 같은 경우는 됐을 거예요. 이렇게 넣고 격발해 보면 네, 문제 없이 되죠. 그래서 이게 좀 빠르게 넘어가야지 저 해머 코킹이 되는데, 해머 코킹이 왜 제대로 안 되는지는 제가 아까 전에 슬라이드 아랫부분을 갈았다고 말씀드렸었죠. 요 부분이 충분히 해머를 눌러주지 않아서 이렇게 빨리 했을 때만 넘어가고, 아까처럼 이제 제가 천천히 했을 때 그때 잘 코킹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쪽 몸 분해 조립하는 거 영상 찍었고, 끄는 다음에
아래 총몸 하는 거를 다시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금 전에는 위쪽 슬라이드를 한번 전체 분해 조립을 해봤어요. 사실 위쪽 슬라이드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처음에 당연히 뭐 슬라이드 분해해보고 만지다가 할 때 저기는 용기 내서 해보다가 이제 아래쪽은 그 할 엄두를 못 냈었는데 사실은 용기를 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이제 그 슈팅 컴페티션 있잖아요. 약간 뭐 입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홀서에서 드로우해서 빨리 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려다 보니까 가서 그 사격 연습장에 가서 많이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총을 사고 두 달도 안 됐을 때 10,000발 정도를 썼거든요. 한 5,000발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그 슈팅 매치에서 더블 탭을 많이 해요. 빠르게 두 발 쏘는 거. 그것들이 좀 이 스프링, 트리거 스프링 같은 데가 무리를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스프링이 먼저 끊어졌어요. 이거를 부품을 구하려고 하니까 다행히 가까운 그 건샵에 있어서 문 닫는 시간에 잽싸게 가서 받아와서 이제 또 커뮤니티 뭐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서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요거를 다 분해를 한번 해보니까 용기가 좀 생겼는데 요거 하다 보니까 뭐를 발견했냐면 요걸 이제 요 밑에 요 부분 있죠. 이제 슬라이드 앞쪽을 잡고 있는 부분을 배럴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깨졌어요.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여기 깨진 단면이 보일 거예요. 그쵸? 이게 없어도 이제 작동이 되는 거는 되는데 잘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아연 합금, 뭐 주물에 넣어서 했으니까 이제 아주 좋은 그런 그 강도가 높은 건 아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초에 스틸 슬라이드를 계속해서 썼는데 스틸 슬라이드에 이제 조 닿는 부분이 요 배럴의 아래쪽인데 요 아우터 배럴까지 전부 스틸이다 보니까 네, 요것들이 이제 빠르게 슬라이드가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무겁고 이제 큰 에너지가 높은 물체가 계속해서 충격을 주니까 이렇게 깨졌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게 모르게 작은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이제 깨진 거는 요 아래에 있는 트리거 스프링. 그 다음에는 보시면 네, 순정 해머 하우징인데 해머전 깨졌어요. 이거는 제가 다른 유튜버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봐도 이거는 많이 쏘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깨진다고 보면 돼요.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제 핀 들어가서 심지어 힘 받는 부분인데 힘을 받는 부분인데 이게 아연 합금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해머가 그 장력이 강한 스프링으로 눌러주고 있다가 때리고 다시 돌아올 때 슬라이드가 때리는 거를 요 같이 충격을 다 같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들을 뭐 전부 갈아야겠다. 전부 이제 뭐 비싼 부품으로 다 바꿔야겠다. 처음부터 마음을 먹은 건 아니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뜯어갖고 부품을 하나씩 갈다 보니까 갈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옵션 부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할 때 완벽하게 디멘션 그러니까 요 수치 같은 걸 완벽하게 맞추는 거는 좀 무리인데 이 총이 재밌는 게 1mm, 2mm 이런 차이로도 뭐 1mm, 2mm는 사실은 우리 눈에도 보일 정도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고 뭐 0.2mm, 0.3mm 차이로도 그 동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위촉몸에 있던 슬라이드에서 이 부분을 조금 갈아냈다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갈아내니까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고 다른 부품에 안 걸려서 뭐 슬라이드 소리 같은 것들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저렇게 해머 코킹이 안 되는 경우가 한 번씩 생기는 거죠. 고속으로 뒤로 밀려지면 코킹이 잘 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코킹 그 해머 스프링을 제가 원래 순정이었던 것도 끊어지는 바람에 더 강한 걸로 바꿨는데 이제 그거 더 강한 스프링으로 바꾸면 당연히 더 센 힘으로 밀어야지 코킹이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각설하고 요거를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분해하면 부품들이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려고 제가 자석을 세 개 붙여놨어요. 요것도 뭐 스틸로 돼 있는 거고. 이제 가장 제일 먼저 이제 요 위총몸 분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니 아래 총몸 이제 요거를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제조사에서는 프레임이라고 안 부르고 요 전체를 그냥 그립이라 그래요. 우리는 요 부분을 이제 그립이라고 하잖아요. 잡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요게 뭐 전부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그립이라고 부품명을 쓰더라고요. 근데 뭐 그립이라고도 하고 요 G45 나올 때부터는 그립이고 그 앞에 세대는 뭐 이거 프레임이라고도 불렀어요. 실제로 요 이제 아래총 몸 요 폴리머 부분을 부품 번호가 03-1인데 요 뭐 03-1을 프레임이라고 하니까 일단 일자 드라이버를 준비해 주시고 일자 드라이버를 준비하고 요 안쪽에 보시면 요 슬라이드 스탑이 있잖아요. 아니, 슬라이드 스탑 아니고 슬라이드 락. 제가 앞에 영상에서 전부 슬라이드 스탑이라고 했구나. 이 슬라이드를 잠궈주고 있다고 해서 슬라이드 락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우리가 아래로 당겨야 되잖아요. 그때 저항이 느껴지죠. 그거를 하는 게 이제 요 스프링이 하나 보여요. 슬라이드 스탑 아래쪽으로. 앞쪽에 있는 스프링이요. 뒤쪽에 있는 스프링은 요 슬라이드 스탑. 요걸 슬라이드 스탑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우리가 탄창이 비게 되면 슬라이드가 뒤로 갔다가 얘가 올라오면서 얘가 슬라이드를 멈춰주잖아요. 그래서 요건 슬라이드 스탑. 요거 우리가 아래로 당기는 분해 레버는 슬라이드 락 이렇게 불러요. 슬라이드 락을 밀어주고 있는 그 스프링을 아래로 좀 밀어준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옆으로 살살 밀면 되거든요. 밀면 이거는 그렇게 뭐 대단히 어려울 건 없어요. 요거 밑으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빠집니다. 이때 조심할 거 지금 방금 예. 지금 제가 이거 얘기 영상 찍으면서 두 손으로 하는 바람에 요걸 안 잡았는데 슬라이드 스프링이 평 하고 튀어나왔죠? 요거 잃어버리면은 사실 작은 요거는 그나마 크긴 한데 뭐 잃어버리면 좀 깝깝하겠죠? 요거는 제가 순정 슬라이드 락이랑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거는 제가 구매를 따로 한 건데 원래는 마루이용으로 나왔지만 이게 뭐 굉장히 다르게 많은 부품들이 생각보다 많은 부품들이 호환되거든요. 요거는 마루이 아마 젠 3용으로 나왔을 거예요. 뭐 마루이랑 KJ G 시리즈, G 시리즈는 뭐 글락 시리즈인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순정 슬라이드 락이었어요. 보면 마모가 좀 돼 있죠. 왜냐면 좀 썼으니까 요거는 이제 새로 나온 건데 보시면은 요 녀석도 요 녀석도 사실은 그것도 스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뭐 부러지거나 하고 그럴 제품은 아닌데, 이것도 스틸이고. 보시면 제가 한쪽으로 만약에 다 밀어서 보면 길이 차이가 요만큼이 있어요. 뭐 1mm 이게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옵션품이고 오른쪽이 순정인데 뭐 이거 1mm 되겠어요? 1.5mm? 진짜 많이 잡아서 2mm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이거는 저는 순정 쓸 때 불편함을 느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저런 제품이 있다는 거를 알고는 어머 갖고 싶어 해서 그냥 산 거죠. 어쨌든 요거는 제가 비교를 해드린 거고 다시 순정은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는 날아가니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 배럴 베이스 요 부분은 이제 배럴 베이스라고 해요. 우리 위쪽 슬라이드를 고정해주는 부분이죠. 이제 뒤쪽은 해머 하우징이 잡아주고 있고 요 홈이 파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슬라이드가 왔다 갔다 하고 배럴 베이스 요 부분에 슬라이드가 왔다 갔다 하죠. 요 배럴 베이스가 깨지는데 옵션 부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저 부품을 스틸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서 지금 프로젝트를 시도해 보려고 뭐 여기저기 알아는 보고 있는데 이제 요 부분은 빠져요. 빠지고 보시면 배럴 베이스가 온전한 상태로 빠져요. 요거 이제 만약에 그 분리하실 일이 있으면 요 배럴 베이스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가 계속해서 왕복을 하죠. 특히나 스틸 슬라이드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철보다 강도가 약한 금속이잖아요. 아연 합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보다도 아연 합금이 강도가 더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서 더 강한 금속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긁으면 긁히겠죠? 긁히면은 거기서 가루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갈려 나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뭐 지금 물티슈를 썼으니까 좀 습기가 남아 있을 수 있어서 그럴 때는 드라이기 같은 걸 하셔도 되고 이렇게 블로우로 하면은 네, 금방 물기가 날아가요. 저거는 제 생각에 뭐 알코올이나 아세톤 같은 걸 탈취한 후에도 블로어로 한번 불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후에 보시면 해머 하우징을 한번 분리할 건데 이제 요 밑에 있는 트리거 우리 방아쇠 부분과 해머 하우징은 둘 다 핀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핀을 뽑기 위해서는 핀 펀치가 필요하겠죠? 핀 펀치가 필요한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저는 이걸 분해 조립을 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이 핀을 보면 한쪽은 이빨이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더 넓고 한쪽은 이제 부드럽고 평평한 부분인데 평평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넓고 이빨이 나 있는 부분이 고정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쪽에서 집어넣어요. 항상 이쪽으로 집어넣으니까 이빨이 나 있는 부분이 슬라이드, 아니, 우리 프레임의 왼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때릴 때 이쪽에서 때려야겠죠? 당연히. 이제 저는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얘를 빼는데 망치로 때리지 않아도 지금도 지금 스프링 하나 날아갔어요. 와, 잡았는데 네, 스프링도 이거 빼놓겠습니다. 트리거 스프링. 뭐 손으로 한번 그냥 눌러볼게요. 그냥 네, 그냥 빠지죠? 보시면 빠졌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이게 초점이 카메라는 좋은 카메라인데 약간 매크로 렌즈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접한 가까운 거 찍는 게 아니어서 제가 그리고 카메라도 좋은 게 있지만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장비충입니다. 어쨌든 이쪽으로 해서 빼내면 됩니다. 가운데 하고 그 다음에 요 트리거가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요 뒤에 해머 하우징도 잡아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트리거 바가 연결돼서 뒤에 해머 하우징 안쪽에 이제 시어 부분에 닿아 있는데 요거를 이제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핀을 제거해 볼게요. 해머 하우징 같은 경우는 이거 핀이 이제 잘 안 되시는 잘 안 빠지시는 부분은 이렇게 고무 망치로 핀 핀펀치 끝쪽을 이제 펀칭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보시면은 한쪽은 이렇게 이빨이 나 있어요. 이빨 한쪽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맨 앞쪽은 락이랑 관련된 부분, 슬라이드 락이랑 관련된 부분, 여기는 트리거랑 관련된 부분, 여기는 해머랑 관련된 부분 놓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놨고 해머 하우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크루가 하나 있어요. 더 나사가. 이것도 풀어주시고 이게 지금 헛도는 이유가 이미 빠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밑에 그 프레임 잡아주는 부분이 지금 헛돌고 있죠.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소식이에요.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헛돌거든요. 이거 큰일인데? 제가 요거를 사실은 빠졌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설명드리려고 했던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저거 나사 빼느라고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자 이게 해머 하우징이에요. 해머 하우징이고
이 햄하우징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자, 햄하우징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이 옆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갈키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런 요 갈키 부분을 나커 락이라고 하거든요. 나커는 뭐냐면 요쪽에 있는 그 실제로 탄창 밸브를 때려서 낙이 우리가 노크한다 할 때 그 낙낙할 때 낙인데 이 나커를 잡아주는 부분이에요. 락커가 앞으로 튀어나올지 뒤에 고정돼 있을지를 결정하는 건데 요게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끔 고정해주는 스프링이 사실은 여기 하나 들었거든요. 여러분이 이 해마우징을 프레임에서 분리하면은 당연히 그 스프링이 튀어나가요. 오늘 이게 지금 나갔는데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오늘 해마우징에 들어갈 저 스프링을 제가 많이 분해 결합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파손이 좀 났는데 제가 요 스프링들을 스페어로 몇 개를 샀어요. 요걸로 이제 새로 교체해 줄 건데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 있는 거거든요. 노컬하게 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로 이제 스프링이 들어간 상태고 우리가 결합할 때는 이 노컬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밀어서 딱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이게 장력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떼면 저 스프링이 튀어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걸 뺄 때 스프링을 잘 잡고 계셔야지. 예, 지금도 이렇게 스프링이 늘어나면서 튀어나가려고 한 걸 제가 잡았으니까 어쨌든 요것도 이제 튀어나가서 잃어버리면은 또 인생이 싫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서 요거는 한쪽으로 치워 놓겠습니다. 치워 놓고 자, 그렇게 되면 비로소 슬라이드 스톱이 분리가 돼요. 슬라이드 스톱을 보면 이 아래쪽에도 작은 스프링이 있어요. 이건 왜냐면은 슬라이드 스톱이 위로 밀려오는 탄성이 있어야겠죠. 나중에 저거 잡아줄 때. 그래서 우리가 밑으로 잡아당기면 슬라이드가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얘가 올라가서 막아주겠죠. 그걸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있는 작은 스프링이에요. 아마 처음에 보시면은 지금도 이제 하얀 구리스 제가 몇 번 닦았는데도 저 부분은 일부러 열심히 안 닦았어요. 하얀 구리스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이제 갈려 나온 그런 가루들이 좀 보이는데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건 나중에 어차피 총을 엄청 사랑해서 자주 닦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적당히 닦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하고 그 다음에 트리거바도 분리를 했어요. 이제 우리 트리거바 보면 이렇게 길다랗게 연결돼 있는데 요 뒷부분이 이렇게 가서 시어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요거를 하면 뒤로 지금 해머가 제껴졌잖아요. 해머가 제껴졌는데 요 트리거바가 요 시어 요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시어인데 뭐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요거를 우리가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주면 밀어주면 해머가 앞으로 전진을 하거든요. 요 들어와 있는 트리거바에서 들어와 있는 저 부분이 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트리거를 당기면 이거를 밀어주겠죠? 원래는 걸려 있는 상태로 했어야 되는데 뭐 요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총 같은 경우는 실총 같은 경우는 해머가 실제로 공이를 때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런 식으로 구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프로펠런트 추진력을 내는 물질은 탄창에 들어있는데 탄창 밸브가 이제 더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나커라는 거를 해머에 연동시켜서 요 나커가 때려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렇고 요 순정은 사실은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낀 거는 아니에요. 근데 단지 이제 부품을 또 새로 사서 교체하고 싶어서 요거를 했는데 도착과 동시에 저 핀이 분리돼서 환불을 받았지만 제가 이제 고쳤으니까 한번 써서 조금 써보면서 뭐 순정이랑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보려고 써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마도 글록
VFC에서 나온 신세대 글록들, 그러니까 젠 4 후부터 어떤 모델들이 있냐면 글록 19 젠 4, 글록 19X, 그 다음에 글록 G45, 그 다음에 글록 17의 젠 5 이렇게는 구조가 사실은 거의 같은 총이고 겉만 다르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그때부터 뭐가 바뀌었냐면 제가 알기로는 요 부분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제 또 뭐 카메라로 제가 찍어드리기가 힘든데 요 보시면 요 매거진 캐치, 매거진 릴리즈 하는 버튼 있잖아요. 매거진 릴리즈 하는 버튼 요거 매거진을 뭐 캐치하기도 하고 릴리즈 하기도 하죠. 요거는 단창이 어디 있을까요? 단창을 이렇게 하면 저 부분이 잡아주기도 하고 대신에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릴리즈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매거진 캐치, 매거진 릴리즈 둘 다 되죠. 매거진 릴리즈 이게 뭐 젠 4부터 요 매거진 릴리즈 버튼이 커졌다고 하고 양손잡이용으로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전에는 스프링이 용수 처리 그전 거에서는 제가 영상으로만 보고 저는 가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약간 비대칭으로 생긴 스프링이 들어갔어요. 그거 왜냐면은 항상 같은 방향에서만 눌러주니까 뭐 힘을 받는 쪽을 더 짧게 해놓거나 뭐 이런 차이점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그 매거진 캐치에 스프링이 일자로 돼 있는 하나의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 엄지로 누르잖아요. 요걸 누른 상태에서 이거 보여드릴 방법이 없어서 저 스프링을 누른 상태가 아니고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스프링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 스프링이 이 삼각형 모양 중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꽂혀 있어요. 그걸 더 오른쪽으로 보면 더 오른쪽으로 밀면 홈이 있거든요. 이제 그 홈을 벗어나면은 장력이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힘을 줘서 뭐 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보통 드라이버로 하니까 이렇게 해서 강제로 한쪽으로 밀어주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빠져요. 자, 네, 빠졌습니다. 네, 빠지면 이것도 지금 안 보이죠? 잠깐만 한번 빛을 붙여갖고 보이는지 한번 그래도 시도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스프링 보이죠? 지금 빠졌어요. 이제 더 이상 제가 힘을 안 받고 있는데 이제 저기서 스프링이 어떻게 저기서 이제 빼내는가 저도 처음에 이제 약간 당황을 했는데 위로 뽑으시면 돼요. 위로. 오. 잡은 상태에서 또 너무 밝으면 안 보일 거 아니야. 그쵸? 이 정도로 밝게 해서 보이죠? 그냥 끝 잡고 노즈 같은 걸로 위로 이렇게 위로 뽑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아래로 꽂은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그런 다음에 얘를 저는 이제 이쪽에서 있었으니까 반대로 밀어주면 이렇게 빠집니다. 만약에 이걸 왼손잡이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거를 그냥 반대로 넣어주시고 스프링만 반대로 결합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네, 이렇게 해서 스프링만 아까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스프링이 저쪽으로 넘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버튼의 반대쪽으로 저렇게 넘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프링이 이쪽으로 걸리게 하시면 될 거예요. 뭐 그건 이제 왼손잡이 분들은 그렇게 쓰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 몸이 일단 분리가 됐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가장 큰 난관은 해머 하우징입니다. 해머 하우징이 처음에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머 하우징을 별도의 영상으로 찍고 그런 다음에 다시 조립하는 부분을 이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이제 끄는 다음에 해머 하우징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머 하우징은 아무래도 무조건 클로즈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쪽에도 핸드폰을 하나 더 놨어요. 네. 이 해머 하우징 분리할 때도 이제 조심하실 것은 안에 스프링이 이제 총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요 보시면 요게 해머 로터, 뭐 해머 롤러 이렇게 불려요. 마루이에서는 이게 더 그 동그라미 모양으로 생겨서 해머 롤러라고 부르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VFC에서는 해머 로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회전하는 물체를 얘기하는 거긴 하죠. 요 이게 있는 이유는 이제 슬라이드가 왕복하고 할 때 이 해머의 모양을 보시면 이 해머를 직접 밀어주면 그 마모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를 좀 더 그 부드럽게 넘겨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것 같아요. 힘을 더 잘 받게 그렇게 하려고. 어쨌든 요 밑에도 보시면 지금 머리가 예, 제가 하면 이렇게 힘을 받는 게 보이시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밑에 뭔가 힘을 주는 물체가 있는데 그게 용수철이 있어요. 요거는 잘 날아가기는 힘든 구조긴 하지만 어쨌든 밑에 그 스프링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기름이 많이 묻으니까 좀 닦아볼게요. 아, 스테인리스 스틸이 이쁘죠? 색감이. 뭐 약간 이 빛깔 때문에 실총의 그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요것도 제가 그 단차 때문에 여기를 이제 조금 위에 갈았어요. 요 부분은 좀 반짝반짝하죠. 나머지도 폴리싱을 해버릴까? 뭐 어쨌든 요것도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핀펀치가 필요해요. 잘 정리하면서 써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고서는 지금 원래 제가 그 작업할 때는 넓은 테이블에서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컴퓨터 책상에서 카메라 놓고 조명 놓고 하려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것 같은 경우도 그냥 밀면 빠질 것 같아요. 워낙에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핀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메인 해머를 잡아주고 있는 거고 요거는 방향이 확실하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나사처럼 헤드가 아예 있거든요. 어, 지금 장력을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그냥 뭐 밀면 그냥 빠지고 지금 요 아래 거는 장력을 받고 있어서 잘 안 빠지고 요거 먼저 빼볼게요. 오우씨 그래도 스프링 자체가 네 이제 문제없이 이렇게 밀어서 빠졌어요. 오 밀려 나옵니다. 오 튀어나와요. 자 이게 나커 그 다음에 요게 해머와 해머 로터 그리고 이 스프링 이 스프링이 옵션품이에요. 이게 원래 순정의 그 스프링보다 뭐 장력이 160% 정도 센가 봐요. 그래서 1.6배가 센가 봐요. 이걸 160% 스프링이라고 해요. 요거는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뭐 160% 해머 스프링 하면 거의 확실하게 나와요.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핀 그냥 밀면은 그냥 빠졌죠. 핀 2개가 빠져서 이것도 이쪽에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시어는 이제 시어가 실제로 그 해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해머를 릴리즈하는 역할을 하죠. 디스커넥트 한다고 하나? 뭐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리고 요거는 시어를 잡아주고 있던 스프링입니다. 보시면 요렇게 나왔죠. 해머 로터도 분리할게요. 자, 해머 로터 좁은데 보시면 아래 이렇게 지금 스프링이 있었어요.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해머 스프링 요렇게 생겼어요. 엄청 작죠? 요것도 방향이 있어서 그 해머를 보시면 이 메인 해머죠. 해머 보시면 요쪽으로 홈이 있어요. 홈이 있어서 스프링이 딱 거기에 들어가게끔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맞추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그 후부터 보실게요. 이거를 이제 제가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스틸 부품이에요. 자, 스틸이어서 네, 지금
달라붙는 거 보이시죠? 자석이랑 있던 애랑 스틸인데 그냥 이제 해머 하우징이 스테인리스 스틸이어서 저는 요거 처음에 구매하고 왔을 때 이거 뭐지? 스틸인데 왜 자석에 안 붙지? 이렇게 했는데 스테인리스 스틸은 자석에 안 붙는 그러니까 자석에 안 붙는 아이들이 더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스틸이어도 처리가 돼 있어서 자석에 붙는 스테인리스 스틸들이 있고 근데 더 자주 쓰는 스테인리스 스틸들이 304, 340 뭐 이런 그 스테인리스 스틸 강의 종류가 있는데 걔는 안 붙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바보 같은 질문을 뭐 커뮤니티에 올려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안 붙는 게 정상인 것으로. 이 해머를 굳이 그 색깔을 맞추려고 한 이유가 또 다른 게 있는데 요 이제 카우카우에서도 이 스프링을 만들어요. 그 해머 로터용 스프링을 만드는데 이게 순정 그 홈에는 크기가 안 맞더라고요. 예, 들어가질 않아요. 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해머의 홈에 이게 맞질 않아서 그러면은 카우카우가 자기들이 만든 스프링이니까 자기들이 만든 해머에는 크기를 맞게 만들어 놓지 않았겠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거든요. 이거 자기들 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자기 것도 안 맞으면 사고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네 거에는 맞자. 씨, 맞습니다. 맞아요. 다행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쓰지 않게 된 그 해머 세트들은 또 이쁘게 보관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요 순정 해머 로터, 순정 해머 로터도 네, 스틸이에요. 요거는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딴 거는 스틸로 안 만들고 얘는 굳이 또 스틸로 만들었더라고요. 원래 순정 해머 세트들은 그 알루미늄인 것 같았는데 비닐봉지가 많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 이제 파손됐던 부품들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 스프링을 같이 넣어줬었는데 여기다 이 봉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스프링, 넷. 치워주고 또 이제 벤치 블럭도 필요 없으니까 치워주고 이게 이제 해머 스프링 결합하는 게 약간 걱정이에요. 왜냐면 장력이 너무 세서 지난번에 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해머를 뒤에 제끼고 누르고 있고 와이프 보고 그 구멍에다가 그 핀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네 일단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이거 자 일단 맨 처음 하실 거는 해머를 이제 해머 하우징에다가 결합을 할 건데 해머에다가 해머 로터를 먼저 결합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머 로터의 스프링을 홈에 맞게 집어 넣을게요. 엄청 타이트해요. 그리고 지금 자석에 갔다 와서 얘가 자성을 띄워서 해머에는 자성이 없고 핀셋에는 자성이 있으니까 계속 따라 나오려고 그래. 자, 좋습니다. 좀 자리를 잡은 건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한 후에 요 하우징이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왔다 갔다 하던 그걸 보면 사실 요거는 한 방향으로밖에 못 있거든요. 요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요렇게 서 있는 건데 보세요. 요렇게 서 있으면은 요 사이 홈, 요렇게 홈이 두 개가 있는데 한 홈은 해머의 앞쪽에 있는 요 부분에 맞게 들어가고 그 다음 홈이 요 스프링을 잡아줘야 돼요. 지금 그래도 자기들이 만든 부품이어서 그런지 스프링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삐져나왔는데 약간 삐딱한 것 같지만 힘을 줘서 밀어 넣으시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됐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위에 있는 해머 로터가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지금 이거 조심해서 잡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게 밀려 나오면은 또 다시 하기가 좀 짜증 나겠죠. 이렇게 한 상태로 해머, 자 이렇게 해머 스프링이 있죠. 해머 스프링이 있으면 짧은 부분이 해머에 꽂힐 거예요. 짧은 부분이 해머에 꽂히고, 그리고 당연히 짧은 부분이 꽂힐 때 짧은 부분이 아래로 가게,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해머 스프링이 꼬여 있는데 꼬여 있는 부분들이 위로 가고 그 짧은 부분 지탱해 주는 부분이 아래로 가야지 당연히 힘을 더 잘 받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해머 하우징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자, 해머 하우징이 이렇게 돼 있고 나사 꽂는 곳이 이제 뒤쪽이니까, 그럼 해머가 어떻게 제껴지죠? 이렇게 제껴지죠. 요 방향으로 뒤로. 요 방향으로 들어갈 거예요. 스프링이 우리 꽂은 부분들이 앞쪽으로 가게끔. 실패하면은 겁내 짜증나요. 벌써부터 난관인데, 이거 하면 피로도가 엄청 높아지네. 넣는 것부터 벌써 힘들죠. 이제 긴 스프링이 해머 하우징 아래쪽에 여기를 지탱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핀 뽑았던 그 구멍까지 이거를 있는 힘을 다해서 밀어 넣어야 되는데 아씨, 너무 빡세요. 너무 빡세요. 지난번에는 와이프가 집에 있을 때에서 저기다 핀을 꽂아달라고 했는데, 우와, 와, 이게 순정 스프링은 이 정도로 힘들지 않거든요. 하여튼 뭐 바꾸면은 다 고생이에요. 순정 스프링은 이 정도는 아닌데, 이게 잡히려나 모르겠다. 오우 씨. 여러분, 이것도 뭐 숙련된 분들은 쉽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거 몇 번 분해 조립하면서 쉽게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거 부품 바꾸고서는 쉽게 한 적이 없어요. 가보입시다. 한쪽 구멍만 막으면 되는데, 어, 이 정도까지 꺾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한 손으로 잡고 있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티가 나올 것 같아. 이거를 한 손으로 잡고 얘도 꽂아줘야 되잖아요. 아, 됐다. 씨. 우. 일단 이렇게 여러분 이거 뭐 여러분들도 잘 하시기 바랄게요. 이거는 어떻게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노가다여서. 자, 스프링의 긴 부분이 이쪽 해머 하우징의 왼쪽 부분이죠. 여기가 뒤니까 왼쪽 부분에 걸리게끔 이렇게 되고 들어왔으면 일단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핀을 일단은 끝까지 밀어 넣어서 이 반대쪽까지 나오게끔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나마 쉬워요. 여기서는 이제 한쪽은 힘을 받고 있으니까 아까보다는 난이도가 좀 낮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됐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해머가 들어갔어요. 오씨. 자, 이렇게 되죠? 네. 이제 당연히 밑에 시어가 없으니까 걸리는 게 없어요. 얘도 문제없이 약간 끼걱거리는 게 아마 처음 지금 스프링 들어가서 그런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요 나커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해머가 앞으로 이동할 때 요 나커가 아래쪽에 있다가 튀어나가면서 밸브를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밸브 나커인 거죠. 밸브 나커. 우리가 이 해머 사실은 요 스프링을 더 센 거를 쓰는 이유가 그 가스압이 높으면 밸브에 가해지는 압력도 커서 요 스프링이 약하면 해머가 제대로 그러니까 나커가 제대로 때려주지 못해서 더 센 거를 특히나 마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가스를 낮은 압력의 가스를 쓰니까 더 높은 압력의 가스를 쓰려고 그러면 해머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이제 나커가 제대로 못 때려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요거를 스프링을 더 센 걸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는데 뭐 VFC 같은 경우는 사실 순정도 대만 같은 경우는 원래 압력이 더 높은 가스를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뭐 저 같은 경우는 끊어져서 순정 구하는 것보다 옵션 부품 구하는 게 더 빨랐기 때문에 구한 거긴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쓴 거니까 이렇게 하고 요 나커를 이제 넣는데 나커를 넣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핀 하나 더 있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저 아래쪽에 씌어 잡아주고 있던 핀이 근데 그 핀을 어떻게 쓸 거냐면 요 핀을 우리 요 지금 메인 핀 해머 핀을 밀어낼 거예요. 이쪽을 밀어내서 이쪽 반대쪽부터 꽂을 거예요. 어이구야. 이거는 뭐 핀펀치로 뭐 활용하셔도 되는데 자 보세요. 얘는 해머의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서 이쪽을 잡아줄 거고, 이쪽 머리 있는 쪽이 우리 아까 전에 맨 처음 넣은 핀이에요. 얘는 이쪽에서 해머의 이쪽 방 프레임과 스프링 쪽을 잡아주고, 얘는 간신히 오른쪽을 잡아주게, 이렇게. 그래서 핀 두 개가 해머를 잡아주되, 해머의 가운데 쪽은 비워두게. 해머의 가운데 쪽을 비워두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당연하게 나커가 그 자리로 들어갈 거기 때문이죠. 근데 요 나커를 저 뒤로 집어 넣으려면 요 해머가 좀 뒤로 제껴지면은 수월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면서 이 핀에 이제 힘이 풀리면은 또 부품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주의해서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반대로 넣었나? 네, 반대로 넣었어요. 자, 더 튀어나온 쪽이 잠깐만 제가 일단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유, 아이고 아파. 지금 요게 지금 안 들어가는 이유는 요 핀이 예, 가는 길을 막고 있어서. 오케이, 좋습니다. 요 보시면 구멍이 큰 구멍이 있고 작은 구멍이 있어요. 작은 구멍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해머 뒤로 좀 당기고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됐으면 그 큰 구멍으로 저 핀이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왼쪽 핀이 원래 메인 핀이에요. 머리가 헤드가 있는 핀이 이걸 밀어주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핀을 다시 밀어내는 거죠. 이건 임시로 우리가 저거 결합하기 위해서 썼던 거니까 요거는 이걸 쓰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아주고 있는 게 있으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어이쿠야 이렇게 되면 뒤에 지금 나커가 들어갔고 보시면 해머가 뒤로 제껴질 때 나커가 같이 딸려 들어가요. 그쵸? 네, 나커가 같이 깔려 들어갔다가 튀어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이제 시어를 연결할 건데 이 시어는 이런 방향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방향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하나 있는데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남아있던 핀은 이제 이쪽부터 그 해머 넣었던 방향과는 반대쪽부터 넣을 거예요.
음. 반대쪽부터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넣고 여기에 시어 그 스프링이 있죠? 스프링을 넣는데 스프링을 넣을 때 방향이 후크가 있는 방향이 있고 이 스프링 시어 스프링이 후크가 있는 방향이 있고 그냥 일자로 짧은 쪽 스프링이 있어요. 일자로 짧은 쪽 스프링이 어, 요 부분을 눌러줄 거예요. 우리 나커에 아까 전에 튀어나온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요 안에 보이려나? 네. 이 시어 안쪽으로 요 방향 요거를 눌러줄 거예요. 저기를 눌러주면서 스프링을 이거는 이제 결합을 하셔도 돼요. 결합을 한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 후크 있는 부분을 우리 아까 전에 나커의 아래쪽에 작은 구멍 있죠. 거기에 걸어줄 건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나커가 뒤로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걸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해머를 뒤로 하면 이게 밀려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저기 조그만 구멍에 꽂기 더 좋은 상태가 되는데 이거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스프링 빠지면 정말 짜증나니까 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저도 이걸 이렇게 해서 나커가 밑으로 구멍이 보이게끔 한 다음에 이 스프링을 당겨서 이게 스프링이 다 하기가 힘든 게 전부 장력이 있는 물체니까 어이쿠 네. 이렇게 해서 헤마하우징이 완성이 됐어요. 자, 걸리나 볼게요. 어, 걸리는데 뭔가 어디에서 조금 저항이 있는 것 같은데? 오, 이거 해머 부분이 조금 더 커서 그런가? 약간, 오씨. 네, 지금 약간 저항이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제 생각엔, 이거 무조건 문제 생길 것 같은데? 우리 해머 스프링에 그 맨 처음에 있었던 짧은 부분이 조금 길어요. 그 부분이 제 생각에는 이 해머 로터에 닿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요 해머 로터가 그 순정 해머 로터보다 조금 크지 않을까 싶어요. 디멘션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갈 때 계속 걸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끝에 부분을 약간 갈아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일단은 조립을 하고 만약에 이게 마모돼서 나가는 재질이 아니어서 우리가 뭐 잘라주거나 갈아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이렇게 아우 아파.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 보면 거의 확실하게 작동 불량이 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해머는 이렇게 전부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쁘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상 촬영을 했으니까 제가 나중에 뭐 문제가 만약에 생기면 갈아내도록 할게요. 드레멜 갖다가. 자, 일단 해머하우징 편 여기까지. 자, 우리는 해머하우징 이제 하는 가장 힘든 부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립하는 거는 비교적 쉬운 부분이에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매거진 캐치 다시 집어넣을게요. 이제 하실 때는 요 매거진 캐치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요 오돌토돌 버튼 누르는 부분이 왼쪽으로 오게 해서 왼쪽으로 해야지 제 오른손으로 누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다음에 뭐 저는 롱노즈 핀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사실 어제는 맨손으로도 했거든요. 뭐 어떻게든 하시면 되는데 저 안에 보면은 아까 삼각형으로 있던 부분에 꼭지점 부분에 요 스프링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다가 이거를 깊숙이 넣어주셔야지 결합하기가 더 쉬워요. 이렇게 밀어 넣어서 깊숙이 아마 더 들어갈 텐데 네, 쭉 들어간 다음에 아까 전에 처음에 뺐을 때처럼 오씨
쭉 밀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매거진 캐치 분리하고 뭐 넣는 거 봤는데 거기서도 그 유튜버는 저보다는 훨씬 능숙한 사람이었을 텐데도 이거 분해 조립하면서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 여기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잘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스탠다드니까 됐다. 네, 됐습니다. 이거는 뭐 다 시행착오 저는 그냥 대충 제가 하는 가이드라인만 보여드리고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직접 고생을 좀 해보셔야지 또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저는 이게 순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트리거를 넣을 거예요. 트리거를 제자리에 놓고 그 트리거 위로 슬라이드 스탑이 들어갈 거예요. 아까 전에 기억하시죠? 요 스프링 잊으시면 안 돼요. 보면 프레임 아래쪽으로 돌기 같은 게 두 개 있어요. 이 돌기 두 개가 하나는 슬라이드 락을 위한 스프링이 들어가는 홈이고 하나는 슬라이드 스탑에 스프링이 들어가기 위한 스프링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요 FI 스타일에 요거는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무드나사가 하나 있는데 요걸 좀 풀어줄 거예요. 왜냐면 트리거 요거를 풀어줘야지 트리거 바가 더 자연 이동하는 범위가 늘어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있는 이유는 그 트리거가 이동하는 전체 거리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리거가 많이 이동하면 우리 그 월이라고 하죠. 그 딱 트리거가 디스커넥 되는 그 시점까지 이동하는 거리 그게 짧을수록 뭐 당연히 아주 약간의 압력이지만 그런 압력도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사격의 정확성 최대한 적게 움직이는 게 좋으니까 뭐 어쨌든 그럴 거여서 이거는 결합한 후에도 무드나사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트리거 바가 아까보다 훨씬 많이 올라오죠. 이 위로 슬라이드 스탑을 결합을 할게요. 너무 많이 했나 보다. 너무 많이 해서 여기 약간 간섭이 생기니까 제가 목소리가 뭐 원래도 굉장히 좋은 사람은 아닌데 지금 비염 때문에 코가 완전히 막혔어요. 자, 보시면 트리거랑 슬라이드 스탑 이렇게 올라갔죠. 트리거 먼저 넣고 슬라이드 스탑 넣고 그 후에 우리가 핀 이거는 사실 방향이 어디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빨 있는 부분을 무조건 왼쪽에서부터 넣거든요. 그래서 분리할 때는 아까 전에 오른쪽부터 뺀다고 말씀드렸죠. 핀을 맞춰서 넣어 볼게요. 일단 보면은 큰 저항 없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손으로 눌러도 뭐 굉장히 문제 없을 만큼 이렇게 들어가는데 핀 펀치만 있어도 될 정도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배럴 베이스를 꽂을 거예요. 이게 우리 배럴 베이스인데 요 배럴 베이스를 꽂을 때 우리가 중요한 점이 이거를 이제 요게 나사로 밑에 고정돼 있잖아요. 그 나사 고정하기 전에 그 트리거 스프링을 먼저 꽂아야 돼요. 트리거 스프링을 꽂는데 트리거 스프링은 보세요. 후크의 열린 부분이 위를 바라보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막혀 있는 후크 말고 동그라미 이제 있는 부분이 트리거 바에 걸릴 거고 그 다음에 후크가 배럴 베이스에 걸릴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이 카메라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걸 여러분들께 잘 보여드릴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후크의 열린 부분이 위로 가게 해서 이렇게 배럴 베이스에 걸려야 되고 이렇게 되면 고정이 된 거예요. 이제 트리거 바에
장력이 생겼죠. 트리거에도 장력이 생기고 요렇게까지 한 후에 아까 슬라이드 스탑에 있던 나사를 꽂아줄 거예요. 요 이제 나사를 저도 유튜브에서 본 내용인데 배럴 베이스가 사실은 이 나사 하나로 여기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셨던 트리거 핀은 이 배럴 베이스를 잡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위아래로 들려서 이게 계속해서 그 챔버랑 아웃 바렐에 닿게 되면 이제 유격이 심화되고 그럼 저 나사가 계속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나사가 미세하게 풀린 상태에서 계속 힘을 받으면 나사 고정부들의 나사산이 날아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아래 하부 프레임을 전부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배럴 베이스 부분은 해결이 된 거니까 요 슬라이드 락을 밀어주는 스프링을 제자리 아까 그 돌기 있었죠? 돌기에 맞게 넣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일자 드라이버 우리 처음에 뺄 때도 일자 드라이버로 눌렀잖아요. 일자 드라이버가 그 스프링의 지름보다 큰 게 더 당연히 좋겠죠. 요것도 보시면은 그 좌우 대칭처럼 생겼는데 여러분 앞이 약간 더 부드럽게 깎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시면 양쪽이 이거 카메라로 담기는 힘들고 보시면 순정도 마찬가지고 옵션품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부드럽게 깎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앞쪽으로 오시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쪽으로 밀어놓고 스프링을 눌러줍니다. 아래로. 이제 이거 처음 들어갈 때 슬라이드 스탑이 큰 각도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스프링 눌러줄 때까지만 들어가면 되니까 스프링 눌러줄 때까지만 밀어놓고 이런 식으로 까지 밀어놓으면 밀어넣는 건 훨씬 쉬워요. 됐죠?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해머 연결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하나는 이거를 조금 더 조여줘야겠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리거 발의 이 부분이 해머 하우징의 이 부분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합이 그래야지 트리거를 당겼을 때 얘가 성공적으로 해머를 제 생각에는 카메라 온도가 올라서 자동으로 꺼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해머 트리거 바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해머 하우징의 이쪽으로 들어간 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뭐 지금 빼먹은 게 있잖아요. 이 나커락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트리거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해머를 뒤로 코킹하고 요거 지금 보시면 요 트리거 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해머가 코킹이 안 돼요. 시어를 밑으로 풀어준 다음에 코킹이 되고 네, 일단은 트리거는 문제없이 작동하는 걸로 이제 이거는 저의 그냥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저 트리거 바가 해머 하우징에 자기 위치에 들어가게끔 한 다음에 이거 지금 완전히 빼지 않았죠. 해머 하우징을 조기에 둔 상태로 이렇게 스프링을 둬요. 스프링을 두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준 상태로 나커락을 밀어 넣어줘요. 자, 그럼 얘가 좋은 지금 자리에 있죠? 이 상태로 프레임에 들어가면 저게 이제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죠? 이런 상태에서 해머 하우징 핀을 다시 꽂아줄게요. 넣을 때는 항상 저는 왼쪽 방향에서 하니까 오늘은 조금 힘이 들어가네요. 그럴 때는 망치를 써주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아까 전에 근데 요 나사는 제가 볼 때는 길이가 좀 더 긴 거를 구해서 뭐 재단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빠질 때 약간 헛도는 느낌이 있었죠. 사실 이 해머하우징 자체는 핀이 잡아주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앞에 배럴 베이스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 미세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힘을 받으면 이게 진동이 생기면 얘도 나사산이 망가지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저처럼 뭐 많이 작동시키는 사람들은 뭐 구매를 해야지. 어우씨. 지금 카킹이 잘 안 되고 있죠? 문제가 벌써 생기고 있어요. 해머가. 네, 지금 보면은 소리가 네, 지금 또 안 됐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스프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지금 보시면 또 안 됐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면 모든 작동 부위에 그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힘을 받거든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해머 롤러 로터 부분의 스프링이 간섭을 일으켜서 해머 로터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장전이 안 되고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당연한 게 슬라이드를 분리하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지금 해머가 서 있으니까 해머가 서 있으면은 앞으로 뺄 수가 없어요. 이거 아무리 뭐 해봐야 당연히 해머가 잡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아주 빠른 속도로 해도 지금 실패. 지금 성공한 것 같아요. 성공했을 때 잽싸게 실패인가? 실패. 실패입니다. 어쨌든 일단 영상을 요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부분까지니까 뒤에는 제가 뭐 갈아내고 하는 부분까지 영상으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시간 들여서 찍은 이유는 뭐 제가 분해 조립하는 거 재밌고 저거 어차피 갈아야 되는 부품이어서 했던 것도 있고 제가 고생 많이 했었는데 도움도 많이 받고 해서 커뮤니티에 있는 다른 분들도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락 VFC 글락 19 4세대, 17 5세대, G45 19X 이렇게 이 기종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